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10번째 영상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다, 이제 딥러닝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시스템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뭘 다시 들여다봐야 되냐면, 네, 머신러닝 구현에 대해서 약 4편인가에 걸쳐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델을 처음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는 저희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원천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만들죠. 근데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정의해야 되느냐? 업무와 관련돼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고 그 답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를 설계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설계한 데이터대로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원천 데이터로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죠. 그런 다음에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한다 싶으면 최종 결과물이 모델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델이 배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델을 배포해야겠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굳이 프로그램 만들지 않더라도 그 머신 모델 자체를 무슨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직접 수행할 수 엑셀 파일 같은 걸로도 가능하니까 뭐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을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낼 것인가. 네, 그런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제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적용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 중에도 계속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확도나 성능 면에서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한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델을 만들 당시에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개념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도 바뀌어야겠죠. 그러니 정기적으로 그 당시 처음 모델을 만들었을 때의 가정이나 어떤 내가 생각했던 대안이라는 것, 질문이 계속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런 개념이 막 변하고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나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뭐 개념 변동, 컨셉 드리프트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평가 결과가 모델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전체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CRIS PDM 생각해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머신러닝 시스템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 뭐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그 소프트공학 관점에서 무슨 폭포수 모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구사항 수집, 설계, 개발, 테스트, 인수인계 뭐 크게 한 이런 5가지 단계를 쭉 거치면서 최종 결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획했던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겠죠. 그런 폭포수 모델이 이 과정에는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이건 오히려 요즘에 뭐 다른 또 뜨는 개념 중에 하나가 데브옵스 같은 게 있는데 오히려 그 데브옵스 개념에 더 맞죠. 개발과 운영이 하나 돼서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폭포수 모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개발하시던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사실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폭포수 모델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방법론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애자일 방법론이다, 뭐 애자일 및 이터레이션을 강조하는 방법론들이 뜨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데브옵스하고 일맥상통하죠.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도 이런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투자 같은 것 하는 것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제 경험상은 주로는 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구매를 한다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니면은 우리가 인하우스로 새로 개발을 한다던가 뭔가를 하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되고 뭐 이런 정도 컨셉으로 사실 IT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머신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것은 뭔가를 내가 시스템적으로 하나를 더 구현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머신러닝을 우리 내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얘기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내 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내재화한다는 얘기는 나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그게 그 관점이 기반이 돼야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진 가치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던 식으로 할 거고, 머신러닝이 잘 나가고 AI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돈 좀 줘가지고 하나 만들어 봐. 그렇게 만들면 그 머신러닝 AI 시스템은 별 의미 없어요. 자, 이런 체계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뭐랄까, 예를 들어서 뭐 모델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조직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빠르면 이틀, 빠르면 사흘 막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조직 간의 업무 분장이 잘 돼 있고 뭐 좀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모델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잘한 의사결정에도 모델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진짜 이제 데이터나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신러닝 시스템의 목적은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모델, 그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부 다 이 또 만들어낸 모델을 중간에 계속 평가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걔가 자동적으로 AI를 다 해주고 머신러닝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바닥에 깔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모델 개발이에요, 모델 개발. 그렇죠? 모델은 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공통된 일반화된 어떤 규칙과 패턴이죠. 자,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는 곧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그 CRISP DM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거쳤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수학 통계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썬 코딩, R 코딩,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업무 이해예요, 업무 이해.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고 무슨 답을 어떻게 구하고 이거를 확실히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이거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업무 이해에 기반을 해야 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뭐 이걸 어떻게 정제할 것이며, 자, 그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수 모델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사이클 구조, 데브옵스랑 비슷한, 애자일 방법론과 비슷한, 애자일과 이터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일단 그런 사상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번 만들어진 제품을, 모델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걸 계속 두 장에 겪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돼서 언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럼 좋아. 머신러닝 모델도 좋고, 뭐 딥러닝도 좋고, 뭐든 내가 이것을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보면 당연히 원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거 왜 빅데이터 얘기할 때 뭐 한번 그렸던 내용인데, 내부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든 원천이 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많이 늘어났죠. 자, 이제 그 원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냈죠. 그 중간에 업무 이해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자, 그 학습 데이터를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뭐 데이터베이스만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면 외부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특별한 뭔가 새로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접근 방법이 새로울 뿐이지. 이제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고 치면 정작 그러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러닝 과정을 거쳐야죠. 러닝 혹은 트레이닝. 그러면 정작 러닝이나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느냐에서 사실은 탁 막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근데 요즘엔 사실 맡길 것도 없죠.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러닝을 할 수 있는 옵션의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뭐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왓슨이라든지 아마존, 애저 뭐 많죠. 자, 이런 업체들이, 이런 벤더들이 이미 자기 인프라에다가, 자기들 데이터 센터 내에다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과 그다음에 또 이제 실행도 할 수 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습만 얘기하자면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자기들 데이터 센터 안에다 구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단순히 하드웨어만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에다가 플랫폼에다가 또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한 머신러닝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해 놓고 그걸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첫 번째 옵션은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은 벤더들 중에 하나를 택이라든지 여러 개를 쓰든지 얘네들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올리고 얘네들이 준비해 놓은 API를 호출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모델이죠.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결과물이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건 기억하실 거라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델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델을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모델이 나온 다음에 배포해야죠. 자, 배포하려면은 그 모델을 우리 집에 있는 내 인프라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굳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도 로컬에 있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사스라고 소프트웨어 as 서비스 같이 뭐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업무에다가 이 모델을 활용할 거야. 그러면은 다른 클라우드에다가 또 가서 적용시킬 수도 있죠.
그렇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옵션은 학습 데이터를 다 만든 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고 나는 우리 집에 이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라면 온프레미스, 우리 집에 있는 것. 온프레미스라는 것은 이제 원격지에 있는 거 말고 내 바운더리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IT 리소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모델을 만들 거야 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마찬가지죠. 아웃풋은 모델이 나왔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 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온프레미스 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것이냐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다가 온프레미스로 이걸 만드는데 뭐 하드웨어 구성은 어떻게 해요? CPU 사양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정해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파크 인프라를 만들 거냐 아니면 버티컬을 만들 거냐 매스럽으로 만들 거냐 다 달라요. 그거를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내 어떤 정형화된 뭔가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해 오셨거든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돼요? 사이징이 어떻게 돼요?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뭐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실제 각각의 벤더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자, 뭐 어쨌든 이런 사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구성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IBM 왓슨이 됐든 뭐 AWS가 됐든 마치 뭐 야 우리가 AI야 라던가 우리한테 돈을 주면 니들이 AI를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친구들은. 그런데 꼭 그런 거냐 아닌 거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이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거쳐야 하는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그런 그런 단계의 업무를 여기서 수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나온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를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됐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젝트, 뭐 어떤 벤더의 어떤 제품을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샀으면 걔들이 알아서 다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IBM 왓슨이나 아마존한테 돈 아무리 퍼주어도 이거 못하는 거고요.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요 뒤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약간 분류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업무 이해에서부터 데이터 그 뭐냐 정제 단계까지 데이터 이해 단계까지 데이터 이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 단계까지 다 완료를 지어 놓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올려놓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존재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 AP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다 학습이 끝나고 평가까지 끝난 모델이 나오고 나면 그 모델을 배포해서 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일부러 집어넣든 아니면 업무상의 어떤 프로세스상에만 집어넣든 어떤 식으로든 모델을 운영하는 크게 보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왓슨, 애저, 뭐 텐서플로우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어때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온프레미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내가 어떤 다양한 거를 한다던가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던가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골치 아프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이미 잘 아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활용한다. 그리고 난 그냥 거기 있는 API 호출하는 식으로만 할 거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굳이 비추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온프레미스에다가 머신러닝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걸 제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업체도 그렇고. 자,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로컬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내가 로컬에서 만들었다고 치는데, 결국엔 이거를 API를 콜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 그건 결국 또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또 이제 업로드하고 하여튼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건 좋은데, 이 항상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API를 호출하고 API 콜 한다는 거는 이거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형태지만 이 점점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활용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플랫폼 활용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점차 클라우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한 약간 클라우드 플랫폼의 비중이 적을 때는 벤더하고 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상이 되는데 점점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이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옵션은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우리 집 안에다가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뭐 당연히 가능하죠. 뭐 스파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뭐 아니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뭐 어찌됐든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한다. 이런 컨셉은 똑같은 거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요 영역이 우리 집에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집에 두면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굳이 뭐 외부로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그런 장점은 있지만 분명하게 이제 발생하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스킬 갭. 그러니까 이거를 이 플랫폼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익혀야 될 스킬들이 좀 많아지겠죠. 스파크가 됐든 뭐 R 파이썬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기술 요소를 좀 습득하고 또 이제 자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잘 알고 이 영역을 잘 안다면 이미 해본 경험이 있다면 뭐 당연히 별 컨설이 없겠지만 만약에 처음 해본다라던가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사실은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옵션하고 온프레미스 옵션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있다면 내가 아직 잘 모른다. 머신러닝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쪽을 먼저 써보시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해본 플랫폼을 온프레미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마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른 얘기라고 하면 온프레미스로 내 집에다가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현하는 방식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 뭐 정석이 아니라 그래서 뭐 더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방안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은 것은 이제 버티카라는 제품 기반인 건데, 버티카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DB입니다, RDB. RDB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이 버티카라는 영역 안에서는 SQL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천 데이터는 당연히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DB라는 시스템 플랫폼 안에서 머신러닝 학습과 실행까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DB에 들어있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다 만들어내고 여기서 학습 평가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DB 안에서 실제로 모델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DB에 있는 이 모델을 콜을 하면 이 모델에서 예측값을 반환해주는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렇게 되면 DB라는 그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 SQL만 가지고 머신러닝 플랫폼을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가능해진 거죠. 그만큼 스킬 갭 문제가 좀 완화되겠죠. 왜냐하면 SQL만 알면 일단 되니까. 굳이 파이썬이나 R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왜? DB에서 이미 제공하는 걸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왜 머신러닝 알고리즘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이 쓰는 것은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선발 선수들이 있어요, 항상. 그 주요 선발 선수들을 이 버티컵 제품 안에서 사실은 API 형태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API는 아니지. 여기서는 어쨌든 뭐 어찌됐든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이미 구현해서 내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제품 안에다가.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내장되어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 그런 방식들이 점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버티카도 그런 것 중에 한 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는 한번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냐.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요즘 나오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 빛을 보게 된 다른 관점에서의 이제 해석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의 요점은 머신러닝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된 모델을 만들어내고 검증하고 배포하는,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이고요.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다 짓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집에 짓는데 옵션이 꼭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다. 자, 이제 그런 게 오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한번 내용 요약을 한번 쭉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